흉측파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챌린지. 이번 시간에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뉴스 뭘까요? 오늘은 게스트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이포트리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 레터스라는 브랜드더라고요. 아, 네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더 레터스는 뭐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약간 웨스턴 기반의 브랜드긴 한데 조금 완전히 그 웨스턴 느낌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디자이너적인 요소, 그 디자이너스러운 옷들의 느낌이 어느 정도 가미된 옷들이고 이게 사진으로는 좀 구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만듦새도 좋고 부자재도 되게 굉장히 좋은 걸 쓰고 뭐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품들 중에서는 막 원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원단이 아니고 원단을 짜서 만드는 제품들도 많고요. 네. 뭐 아까 부자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부자재 같은 것도 탭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뭐 코튼 탭을 써도 되는데 뭐 가죽 탭을 붙인다든지 뭐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소비자들도 뭐 그냥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디자이너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진이 좀 나오시네. 디자이너 본인도 자기 원래 제가 한번 작년에 일본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 가끔 메시지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도 자기 가끔 컬렉션들을 보여주는데 약간 자기 본인 옷 말고도 그 웨스턴 자켓이나 뭐 자기 웨스턴 그 느낌의 옷들의 빈티지 컬렉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다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브랜드예요? 아, 네네. 그 디자이너분이 뭐 어디 계셨던 분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약간 예전에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없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넘버나인이라고 달라졌죠. 거기 매니저로 예전에 일했다고 들었는데 거기 사카이로미가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만든 옷이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그렇고요. 그 옷들도 보면은 뭐 실버 악세리 같은 경우도 좀 반응이 괜찮은데 실버 악세리 같은 경우도 좀 아마 많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이스트나 뭐 룸메이트나 뭐 그런 데서 원래 외주를 맡기는 그 실버 악세리 브랜드 엔드 커스텀 주얼리 거기서 보통 제작을 다 하고요. 저 라이터 케이스 넥클래스나 그 글라시 솔더 넥클래스 같은 경우도 다 엔드 커스텀 주얼리에서 제작을 하고 뭐 저 부츠 같은 경우에도 다 전문 업체에 다 맡겨서 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제작돼. 푸토코처인가? 아니요. 푸토코처는 아니고 근데 정확히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전문 업체에 맡기더라고요. 그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저런 것도 다 자수 같은 것도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되게 멋있어요.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레터스뿐만 아니라 약간 일본 패션 브랜드들이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레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카이로 미야시타 시절에 이제 넘버9의 플래그십 스토어의 매니저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지금 레터스를 전개하면서도 뭔가 지금의 이제 미야시타 솔로이스트 브랜드의 영향을 되게 그러니까 뭐 브랜드 결은 어느 정도 다르지만 약간 디테일이라든가 뭐 엔드라는 주얼리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다든지 이제 엔드라는 브랜드 주얼리도 이제 솔로이스트가 맨 처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뭐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곳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기 브랜드에서 자기만의 해석으로 풀잖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꼼데가르송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나온 브랜드 뭐 사카이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자기가 기존에 이제 몸담아서 일을 했던 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그 디자이너의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러지 아이덴티티라 해야 되나? 그 정신을 약간 좀 이어받아서 전개를 하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뭐 언더커버 같은 경우에서도 언더커버에서 일을 하던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MWBHM이라는 약간 그런 브랜드도 약간 언더커버의 약간 느낌의 약간 그런 브랜드들도 나오고 약간 그런 약간 일본은 그런 문화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걸 보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오면은 그러면은 전 그 직장 그 사장 욕을 하지. 그리고 전 직장 사장이 그 브랜드를 짓누르려고 하는 경우를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젊은 디자이너 친구들이랑 좀 많이 만나고 보니까
뭐 어느 브랜드에서 인턴십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로 있다가 자기 브랜드를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너 나가면은 뭐 내가 너뭐막 못하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어디에요 거기? 어디인지는 되게 말을 못하고 되게 큰 브랜드인데 그래요? 아무튼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미친 새끼네 미친 새끼. 되겠네. 안 되겠네 거기. 뭐 영화는 영화, 드라마는 드라마.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약간 뭔가 사실 자기 밑에 있었으면은 뭔가 이제 더 도와주고 약간 이랬으면은 좋을 텐데 뭔가 그 문화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배출을 하고 약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 문화가 전반적으로 자리 잡혀서 약간 그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한국은 뭔가 우리나라에선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한 추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뭐 장단점을 떠나서 대표적인 어떤 우리나라 좀 특유의 문화가 학연지연이잖아요. 네, 정말 오래된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부터. 네. 존나 싫어요 진짜. 근데 학연지연이 뭐냐 말하자면 남이가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이가 같은 서클 안에 있으면 끌어주고 이렇게 뭐 해주고 약간 그건데 패션 쪽은 보면은 순환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에요. 아니 남만도 못한 게 남은 그냥 알아서 그치. 살려고 두는데 자꾸 뭘 다 초를 칠라 그래 보면은 그러고 한가운가 봐 보면. 그러니까 저도 뭐 최근에 들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뭐 어떤 데서 뭐 일을 하셨던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낼 때 그렇게 그 둘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와서 자기 걸 낸 분과 원래 브랜드를 하셨던 분. 근데 둘 다 사적으로 만나면 뭐 다 괜찮은 분들인데 이제 요 이슈의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막 뭐 저 브랜드가 안 될 거라느니 뭐 인성이 안 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 관련해서 어떤 뭐 모임 같은 것들을 좀 중간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선배들은 계속 후배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배 쪽에서는 대접을 후배들이 대접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이 끌어준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무슨 저희 제너레이션이나 그 밑에 세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엄청 고착화된 아주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네, 레터스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시장 현황에 대해 갖고 얘기를 쭉 이어갔는데 이퍼트레스 매장에서 레터스의 이제 옷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온라인숍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맞아요. 가치들이 들어 있으니까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여기부터는 조금 시간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옷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뉴스에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뉴스뿐만 아니라 그 제가 좋아하는 여기도 성수동에 있는 브랜드예요. 네, 도큐먼트라고. 성수동에 매장 있어요 여기? 쇼룸에 있습니다. 보러 가야겠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매장은 저도 이 브랜드 되게 좋아해요. 네, 성수 1로 12길 27 B동 201호인데 이거 약간 매장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네, 이종수 실장님이 이제 만드는 도큐먼트고 이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또 이 네이비를 컬러로 쓰는 아주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 울 파카 네. 아무튼 뭐 소리가 나가지고 좀 갔습니다. 네. 울 파카를 이제 군용 파카를 약간 빈티지를 재해석해서 조금 현대적으로 만든 이 파카가 몇 년 전에 출시가 됐었는데 출시됐을 때도 인기 많았고 뭐 어쩌고 했다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출시를 해가지고 약간 리뉴얼해서 그쵸. 네. 조금 어느 정도. 그래서 약간 그냥 시그니처 아이템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내피랑 얼피랑 이렇게 분리가 3단계로 분리가 3단 분리가 되네. 3레이어로. 네. 그래서 후드랑 이제 요 안에 베스트 부분이랑 이제 아우터 부분이 분리가 되고 요 안에 옐로우로 포인트 컬러를 준 버전도 있고 전체가 다 네이비인 버전도 있고 사이즈도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4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자가 입은 사진도 봤는데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걸 옛날에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솔드아웃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나 한번 보러 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도큐멘트 브랜드 아직 옷은 없는데 이 브랜드에 되게 관심이 가는 이유가 제 디자인 스타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클린한 디자인 있잖아요. 맞아요. 클린. 뭐 장치 같은 것들 안 달고 되게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뭔가 재밌는 요소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도큐멘트 브랜드 되게 관심 많이 가고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그 라이트웨이트 패디드 울파카라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카는 헤비 기본적으로 소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울을 썼으니까 두껍고 무겁게 간다라는 건데 사실 요새는 또 안 그런 옷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좀 머신옷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라이트웨이트로 울파카를 또 냈어요. 근데 겉에 소재가 우리 뭐 이제 디테일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요 옷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근데 이런 건 매장에 가서 봐야 돼요. 입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원단도 수입지 쓰셨네. 그래서 좀 기대하는 옷들이고 가격은 84만 8천 원. 네, 도큐멘트 브랜드 성수동에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여러 이제 편집 매장에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무스크숍 같은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 통해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큐멘트 브랜드 옷 괜찮죠? 훌륭하죠. 저도 사실 사본 적은 없어요.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다는 거. 네. 다음 뉴스 가시죠.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제가 좋아하는 스웨덴의 편집 매장 트레비앙에서 올해 여기가 그 스웨덴 말메라는 지역에 이렇게 처박혀 있거든요. 동네 이름이 말메예요. 네. 말메. 근데 그 이제 말하자면은 뭐 경기도 이런 데 있는 건데 그 여기가 어쨌든 온라인 편집 매장 중에 정말 선구자적인 곳 중에 한 곳이에요. 2011년에도 제가 있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있던 게. 막 연락하고 그랬어요. 인터뷰하려고. 근데 여기가 런던 매장을 열었는데 그 아쉽게도 그 런던 매장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진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된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트레비앙이 말하자면은 디자이너 아카이브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뭐냐? 요새 많이 하는 그 빈티지 디자이너 아카이브들을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4일부터. 저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194 로컬, 뭐 NDWC 뭐 등 이런 게 뭐 일반 개인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런던의 빈티지 딜러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셀렉션 엄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 거를 다시 바잉을 해서 그래갖고 파는 그런 거구나. 아마 제 생각에 어떤 플랫폼 역할을 작게나마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좀 검증되어 있는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매장이나 딜러들이나 개인들에게 조금 받아서 자신들의 셀렉션에 맞게 재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 온라인에도 이런 세컨핸즈 파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인스타그램만 봐도 좋은 셀렉션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런데 확실히 트렌드긴 트렌드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도 지금 뭐 사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런 거 누가 봐도 그 오래된 옛날 프라다 같은 거 옛날 스톤 아일랜드 이거 거의 90년대 느낌이에요. 저런 80년대? 네, 근데 소매가 존나 넓어요. 이거 지금 실루엣이 아니잖아요. 네, 이 가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지금 옷 같단 말이죠. 보면 또 이런 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특정 제품에 대한 문의는 여기 런던 트레비앙.com으로 문의해도 된답니다. 아마 뭐 배송 이런 거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협이고 샵.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중개만 하고 이렇게 그 직거래를 하게끔 그러니까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지 이렇게 중간에서 한번 브릿지를 넣는 데는 그렇게 요즘에 각광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제가 봤을 때 그 한국 최대 그 디자이너 브랜드 아카이브는 당근마켓이었습니다. 사실 거기 좋은 거 많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그냥 당근마켓을 우연히 보다가 저는 빈티지 헬멧 트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무트 랑이 있을 때 디자인들, 그러니까 한 2004년도 정도까지, 80년대, 90년대부터. 근데 그거 이베이에 지금 가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막 정말로 완전 컬렉션 피스, 그러니까 이런 데님 재킷인데 소매를 여기까지 일부러 길게 만든 다음에 롤업을 엄청 길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15만 원 많이 해준대 그런 거. 네, 그래서 이거 사이즈 맞는 사람이 사면 참 괜찮겠다. 이게 나이 드시고서 젊었을 때 이제 옷 좋아해가지고 샀다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뭐 거의 쓰레기와 다른 것도 그렇지. 이제 거의 한 50대 되셔가지고 그 보나파이드 보면은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여전히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비앙 같은 데서 이제 빈티지 아카이브를 해서 판매를 하는 데서 구매를 하면 좋은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번개장터라든가 약간 중고나라 같은 데에서 이제 이제 아카이브 뭐 한 5년 전, 10년 전 옛날 제품들을 이제 보거든요. 이제 판매를 직접 하는 이제 전문 셀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품을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판매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정품들도 판매를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고서 판매하면 나쁜 건데, 이제 가품인 줄 모르고 이제 정품하고 섞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빈티지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빈티지 아카이브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치. 그렇고. 근데 본인도 몰라.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걸 가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고. 그치. 뭐 근데 그거를 이제 구매자들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가 정품도 팔고 유명하니까 가품인 줄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간이 흐르고 가품인 줄 알았을 때 생기는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런 트레비앙처럼 걸러진다. 검증된 곳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건 확실히 메리트네요. 네. 네.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스노비어티에서 다음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레이크가 나이키랑 서브레이블 녹타라는 서브레이블을 만든답니다. 뭐 NSW 그런 건가 봐요. 뭐 그런 느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나이키 여기서 비슷한 거는 언더커버랑 같이 만든 가쿠소 같은 느낌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어떤 그 서브레이브를 하나 만드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캡슐 컬렉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퀴어 오브 갓이 나이키 랩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컬렉션을 잠깐 냈다. 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레이블을 새로 만든대요. 아디다스의 이지 같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키는 결국 드레이크랑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져왔네. 드레이크 괜찮지. 그래서 기사를 아무튼 조금 읽어드리면 제가 한국어 번역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레이크가 어릴 때부터 나이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표현을 했고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스우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는 나이키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이키가 운동선수들 말하자면은 나이키의 어쨌든 건 에센셜은 그 애슬레틱이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여전히 이 브랜드의 중심에 있는데 이제 그와 비슷한 식으로 아티스트랑 파트너십을 하는 사례를 본인이 하게 돼서 기쁘다. 약간 기회가 생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들을 설명을 발표를 했고 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스포츠 브랜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이 최근 특히 힙합 뮤지션들이랑 협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카니에 뭐 빼놓을 수 없고 퍼렐 마찬가지고 비욘세도 아디다스랑 나이키 트래비스 스캇은 뭐 지금 뭐 구할 수도 없고 뭐 엄청난 정말 팬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푸마도 리안나랑 같이 팬티를 만들었고 빅션도 뭘 했군요. 이건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그냥 단순한 협업은 사실 이미 드레이크가 여러 번 진행했거든요. 조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새로 런칭하는 거죠. 녹타란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티저만 공개된 상태이고 보시다시피 이 한국 그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외국맨 개인적으로 가품이 엄청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그냥 딱 봐도 드레이크 빨이 물론 있지만 일단 이 로고 자체가 저는 좀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요 엠보싱 처리된 저 패딩. 퀼팅 어. 저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이제 네. 중고딩들이 엄청 입는 어. 약간 그런 어.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장한 흑인 남성들이 서로를 이제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 그거 왜 이렇게 야하게 묘사해요? 그거를. 서로 이렇게 약간 들이대는 약간 이런 느낌들인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저는 엄청 팔릴 것 같다. 네. 네, 그 생각도 일단 듭니다. 드레이크에 대한 위상이 뭐 지금 팝씬에서는 굉장하죠. 뭐 카니 웨스트 다음, 어쩌면 카니 웨스트 이상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뭐 아티스트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 그 OVO 조던 나왔을 때 그때 엄청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번 역시도 뭐 이번에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갖춰진 이렇게 풀 컬렉션을 선보일 것 같으니까 요번이 오히려 더 큰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뮤지션이랑 같이 서브레이브를 만드는 거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뮤지션이 그만큼 더 핫하고 인기가 많아지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아지고 사실 이지 같은 경우도 그 약간 디스코 그래피상 카니 웨스트가 정점을 찍었을 때 브랜드도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지금 더 많이 팔리겠지만 지금은 옛날만큼 소량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드레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는 뭐 거의 뭐 대가 수준에 이르렀고 그 뒷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가령 뭐 트래비스 스캇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위상을 유지하면은 이 브랜드도 잘 될 것 같고. 근데 뭐 중간에 뭐 삐끗한다거나 앨범을 정말 뭐 망해서 나왔거나 아니,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뭐 칸에도 이제 그게 제일 컸죠. 그쵸. 자기를 컨트롤하는 기행을 하는 약간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더 매력적이긴 해요. 카니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드레이크가 수많은 그 기행들을 버려서 저 근육맨 패딩을 하나라도 제 사이즈 하나만 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 가시죠. 네. 네, 다음은 제가 했던 그 아티클을 살짝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아유 너무 길어. 이거 너무 길어. 뭐 일단은 링크는 저희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시간 있으실 때 보시고요.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 무신사랑 같이 제가 무신사 브랜드 인덱스라고 해서 한 브랜드를 좀 깊게 다뤄보자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문수건 세컨이라고 하는 권문수라는 한국 남성복 디자이너의 브랜드에 대해서 또 아무튼 뭐 길게 다뤘습니다. 여기 스크롤 보이시죠? 네, 정말 엄청 길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폭력적입니다. 이 정도면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 아티클이에요. 첫 번째가 크리틱이었고, 근데 크리틱을 쓰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줄이자. 제가 더 길어진 것 에디터 같은데. 뭐 도마노 다 말했어요. 줄인다 이번 거는. 근데 쓰고 보니까 너무 많다. 조금 더 길어졌더라고요. 더 길어져. 네, 그래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세 번째 아티클은 글로벌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또 이제 글로벌 뉴스 한번 넘어가 보죠. 매튜 윌리엄스가 지방시 컬렉션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는다는 소식은 올해 봄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2021년도 SS 컬렉션으로 첫 번째 룩북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지방시가 한동안 좀 맛이 가 있었는데 이제 매튜 윌리엄스와 함께 다시 또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그냥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뭐 이런 뭔가 굉장히 좀 슬릭하다고 그러죠. 엄청 미니멀한 어떤 남성복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분 좀 90년대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들이 되게 90년대 느낌들이거든요. 두 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 이거 돈 주고 사 입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은? 노노? 노노는 산? 멋있긴 한데. 이력 씨는 노노? 그러니까 뭐 바잉은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입기에는 저는 좀 제 스타일이랑 좀 멀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매튜 윌리엄스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지방시 팬이라기보다는 이제 매튜 윌리엄스 팬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되겠죠. 네, 뭐
뭐 셀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쵸. 이제 뭐 에디 팬이지. 에디 팬들이 이제 셀린으로 새로운 구매 고객층이 됐기 때문에 지방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매튜 윌리엄스라는 이제 핫한 디자이너를 영입하면서 뭔가 그 젊은 팬덤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약간 아마 이 매튜 윌리엄스가 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작년 재작년부터 보테가 베네타가 팡 튼 것처럼 아마 이번에 좀 한번 부활의 날갯짓을 100%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번 역시 제가 보니까 뭐 클래식 지방시나 TC의 캐릭터는 완전히 지워버리고서는 매튜 윌리엄스 캐릭터를 그냥 때려 넣는 것 같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로고, 지방시의 어떤 모노그램 로고 같은 것들을 뭐 여기저기 많이 차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로고 플레이도 능한 사람이다 보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를 사용한 유틸리티적인 어떤 느낌들, 기능적인 느낌들, 그리고 굉장히 볼드한 액세서리들. 정말 엄청 뭐 이런 것도 병원복 같다, 저거. 이거 보니까 약간 팬디 같은 아니, 그런 느낌이 살짝 환자복 같은데, 환자복. 근데 어쨌거나 이 이제 새로운 컬렉션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에 풀리고 풀 컬렉션은 내년 2월에 공개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방이니 뭐니 뭐 아무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뭐 플레이보이 칼티 금바지 좋다, 금바지. 막 이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래퍼들을 지금 캠페인 모델로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좀 재밌었던 점은 요 밑에 사진 살짝 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쁘네요. 스랩바. 네. 전라도에서 저거 딸딸이라고 하죠, 저거.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 좀 인기 있을 것 같고. 반스만 입고 딸딸이 가죽 팬티네요. 네, 가죽 팬티네. 저거 좋네. 실합니다. 가죽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것들. 보트를 이렇게 가방처럼. 요새 저가 뭐라고 해서 무슨 페트병이라고 하는 영어로 플라스크? 하는데 나블란스. 얘는 플라스크는 아니고. 하여튼 저런 물병을 되게 많이 들어. 스트릿 브랜드가 됐건 약간 그런 유틸리티 브랜드 뭐 아펙스가 됐건. 왜죠? 뭘 넣고 다니라고 저러는 거지? 요즘 이제 또 술을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길거리에서 마셔라, 그냥 길에서 마셔라. 이제 가게에서 술을 못 마시니까. 그 포토그래퍼 분한테 선물 드리면 딱이겠네요. 괜하지. 제가 좀 마시고 싶은데. 촬영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홀짝홀짝 하시면서.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뭐 살 일은 없겠지만 사실 이런 액세서리들의 디테일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매튜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이런 액세서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패션포스트 이아람 기자님입니다.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거래 743억 돌파. 그래서 말이 됩니까? 6일 동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열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발생한 매출이 743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총 거래액인 거죠, 이제. 이게 무신사의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인 거죠, 이제. 그래서 743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하루에 그러면은 100억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4억이래요, 하루 평균이. 와. 네, 그래서 기사를 좀 읽어보면 2020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제가 2020 조마노 블랙 프라이데이는 잘못 보여가지고. 2020 조마노 데이. 그래서 만우 형 해피하지.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보여요. 약간 느낌이.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좀 뭔가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었던 게, 저 사이트의 메인에다가 띄워놓은 게 보통 이제 뭐 그런 우류 세일 캠페인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옷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뭐 베네핏 같은 것들이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출이 메타기가 따라다락 올라가고 있는 게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즉시 연동을 시켜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야, 이게 소비자들한테 과연 무슨 의미인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거. 그래도 돼. 그러니까 나도 여기 동참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가? 진짜 빨리 사야겠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그 구매 랭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가 얼마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올려놨는데, 그래갖고 막 구매 랭킹이면 개인 아이디가 뜨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그냥 그 스크리닝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띄우고서는 좀 가리고 그러니까? 좀 가리고 이제 내가 얼마 샀어 막 이런 거 띄워놓는데, 많이 산 사람들 막 5천만 원어치씩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약간 그 별풍선 쏘듯이.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 콩고 이런 데서 국가 단위로 매입한 거일 수도 있어요.
천만. 그래서 이게 아니 나는 이게 이런 UX가 뭘 의미하는 건가 그게 되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의 표출일까요? 그 진짜 그 힙합하는 사람들의 어떤 컨피던스하고서는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천만 원어치 살 거면은 차라리 백화점 가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그거 택배 어떻게 여나요? 근데 5천만 원. 그 짐은 없어질 것 같은데. 조만원님이 직접 차 운전하셔가지고 그 정도면 갈만하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집으로 직접 의외로 옆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옆집에서 저기 거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아무튼. 자, 네. 그래서 700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수혜를 본 이런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개 업체가 다 1억 이상의 매출이 매출 1억 원 이상을 돌파한 입점 브랜드가 무려 95개에 달한다라고 기사에 써있고 또 굉장히 아무튼 좀 선방을 이상을 넘어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작년에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무신사가 굉장히 많이 판매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거래 대비 105%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2배 판 거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6일 동안 168만 개의 제품이 팔렸고 1분마다 200개씩 팔렸답니다. 트래픽이 전주 대비 3배 급증. 네, 근데 이걸 다 케어하고 사실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네, 무신사는 이제 넘사벽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서버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하죠. 근데 광분제 같은 거 하면은 저기 막 중국은 진짜 굉장하거든요. 막 그 발생하는 그런 뭐 거래 건수들이 정말 굉장한데 막 거기는 막 억 단위예요 거래 건수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은 좀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만큼 하입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패션 쪽에서는 뭐 네이버나 그런 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이 회사가 돈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불프 마케팅으로 뭐 하하랑 지석진이 뭐 유튜브에 뭘 하고 뭐 와디의 신발장 최격을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무신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보면은 물론 무신사 잘 되고 뭐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좋은 것들을 파는 작은 매장들이 그만큼 그치.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런 셀리스. 소규모 셀렉트숍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관점에서 물론 이제 무신사랑 판매하는 브랜드가 많이 다르긴 해요. 다르죠. 저런 대기업들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이트가 뭐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 뿐이지, 원래 일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조타운 같은, 뭐 그런 식의 사이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기게 아니라 저는 그냥 신기하다 정도? 아예 그냥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네, 왜냐면, 다르죠. 제가 뭐 어떻게, 저랑 좀 걔가 다르니까, 저랑 걔가 다르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대단한,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죠. 순환형은 뭐 생각 있어요? 어떤 보면서? 무신사에 계속 있을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제 무신사 이제 지하에 그 가로수길 지하에 사무실 있었던 거 아시나요? 알죠. 거기 애플 매장 근처였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무실 출퇴근을 했었는데 동명빌딩 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초기네. 압구정역 근처에 이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신사 가로수길에 있었을 때 거기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냥 계속 있을 걸. 그때 한 직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심준, 뭐 준섭이 형, 하만이 형.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저도 뭐 증언기에 있었지만 저는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있었으면 그러면 죽었을 거야. 네, 아무튼 공복을 빕니다. 네. 다음 뉴스 가시죠.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거 패션이랑은 별로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좀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는 요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만들었습니다. 하이피스트의 어느 기자님이시죠? 이제 최용환 기자님이고요. UN 마약위원회, 난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UN 마약위원회가 59년 만에 가장 위험한 마약 리스트에서 대마초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이해한 만큼 조금 해설을 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마약 리스트, 그러니까 4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 2, 3, 4군이 있어요. 1군에는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조금씩 이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마초가 그간에는 이제 4단계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급인 게 무슨 뭐 아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편, 뭐 뽕. 1단계가 그럼 제일 약한 거. 1단계는 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기약? 뭐 케타민이나 뭐 그 이제 뭐 시럽 같은 거나 그런 게 좀 약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속해, 거기서부터 이제 좀 좁혀 들어가다가 이제 4단계가 제일 센 것들, 이제 뭐 그런 뭐 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대마초가 동격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서 이제 그냥 1군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의 이제 마약 범위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약은 마약이다라는 거예요. 유엔이 정의하는 거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 이렇게 마약에서 뺐다고 해가지고서는, 아니, 독한 마약에서 뺐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뭐 무슨 합법화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거는 아주 고맙습니다. 이분처럼 이런 데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제 징역을 잘 그렇죠. 네. 저렇게 재배를 하면은 네.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이 뭐 혹시라도 해보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정도의 규모로 하면 청송교도소 같은 데 가면 네, 재배도 문제인데 사실 유통까지 하시면 그때부터는 거의 100%죠. 그러면 인생이 거의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기사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1등급에서 4등급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아주 대마 애호가여가지고 좀 평소에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언제부터 될 것인가? 의료 목적 대마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CDB에 관심이 많지 THC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15년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15년 정도. 한국에서는. 앞으로 15년 정도. 앞으로 15년. 근데 우리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세상을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진보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거든요. 있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15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통죄도 폐지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동주형 같은 사람들 막 좋아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이제 오락 목적을 위한 대마초 사용까지도 허가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 미국이 주마다 다르고. 뭐 대표적으로 뭐 멕시코,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이제. 뭐 LA도 합법 아닌가요? 캘리포니아 지금 완전한 의료 목적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그 퍼미션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토크쇼 진행자 그쪽이 지금 스튜디오가 저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무슨 유튜브 영상 봤더니 아이스큐브랑 막 다 거기 그 케빈 하트하고서는 이렇게 셋이 가끔 이제 꽁트를 하는데 거기 캘리포니아 거기 가가지고서는 그 매장 가가지고서는 이제 좀 사피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퍼미션이 있다고 하는 거면은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대마가 유엔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더라라고 유엔이 생각을 했대요. 유엔 그 마약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쪽으로는 약간 더 진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그 농사 일을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되게 많이 하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맞아요. 그 농사 일이 농사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농사일이 진짜 고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마를 다 하고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게 대마를 하면 이제 흥이 나니까 그 약에 취해가지고 농사일을 진짜 이게 그 설이 있습니다. 스눕독 같은 거군요. 네. 진짜 이게 진짜 그런 설이 있어요. 대마를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농사 노래 있잖아요. 파머스 하이. 그래서 약간 그 힘듦을 이제 이 대마로 이겨냈다. 코리안 뮤직 칼리파. 좋습니다. 맞아요. 대마 불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대마는 이제 재배지가 다 그냥 뭐 온갖 곳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갖고 사람들이 평소에 대마를 피고 담배가 오히려 희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담배를 주면은 오히려 대마보다 담배를 더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열어두면 오히려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15년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5년 뒤에 하십시오. 걸리지 마세요. 오늘도 참 엉망진창으로 자, 뉴스 챌린지 여기까지입니다.